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3분 주식을 통해 시장 상황, 주요 이슈, 관심주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야만 여러분들께 알림이 뜨기 때문에 8시 30분에 장전에 원하시는 정보를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시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1.4% 상승, 나스닥 지수가 2.3% 상승, 불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14일 날 이제 CPI 발표가 어젯밤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상치였던 3.3%보다 더 좋은 수치인 3.2%가 발표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선물 시장이 크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장중에 더 큰 급등으로 이어져서 사실상 나스닥 기준으로 2.4% 가까운 시세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뭐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CPI가 잘 잡혔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통 이제 미국의 셧다운 우려가 이제 17일 날 있는데, 자, 미국 셧다운 우려에 따른 이제 시장 급락이 나온다면 상당히 큰 기회를 맞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CPI 지수가 나쁘게 나왔다면 사실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뭐 1개월 정도, 그러니까 1, 2주 정도, 미국 셧다운 우려는 뭐 1, 2주 정도 더 조정을 받는다 친다면 CPI 지수로 인한 시장 급락은 사실상 한 달 이상 길어질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이제 미국채 구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그죠?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 국채 금리를 급등시켜버리는 이런 현상을 야기시켰는데, 만약에 중국이 다시 미국채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제 금리 자체가 미국채 금리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온기를 조금 더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테슬라가 6% 이상 급등을 좀 해줬는데 중국 쪽에서 지금 뭐 판매량도 사실 좀 저조하긴 하지만 가격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전략인지 제가 뒤이어서도 한번 봐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테슬라가 6%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좀 좋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하고 갑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K 테크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뭐 개최되고 있는 행사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테크 관련해서 이제 서밋 같은 경우를 컨퍼런스나 이런 서밋을 보통 열곤 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AI 반도체 사피온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AI 반도체에 또 필요한 뭐 AI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이제 테크놀로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들 이제 공개를 좀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4종목 정도만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유엔젤, 엔텔스, 코난테크, 드리머스 컴퍼니 정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4종목이 테마를 전혀 타지 않은, 그죠? 지금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차트의 모양을 지금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또 매수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또 연결시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행사는 16일, 17일 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즉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와 이틀 정도를 앞두고
미리 좀 매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찬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혹여나 내일 모레까지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요 일정 참고하셔서 종목 매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뭐 큼지막한 이슈,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업종이 동반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겠죠. 오늘도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된 테마 일정은 한 2개 정도밖에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이슈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판매 부진에도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해서 가격을 또 인상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전에도 인상을 좀 했었죠. 근데 이번에 또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를 이렇게 가격을 계속 변동시키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보면 사실상 지금 이렇게 테슬라 가격이 인하됐을 때 지금이 굉장히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소비자들에게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실 이후에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너가 차를 구매해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 진짜 주입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략이 사실 통하는 이유가 이후에도 이제 가격적인 할인이 들어가게 될 경우 판매량이 크게 증진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가격 할인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판매량을 그래도 원래 예전보다 훨씬 더 높게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인하한다 하는데, 가격을 할인하는데 오히려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가격 할인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 대해서 변동성을 계속 주고 있는 이유는 혹시나 후에 시황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 그죠? 업황이 조금 어려워지게 될 경우 가격 인하 전략을 통해서 판매량을 단기적으로 급증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는 다르게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이 전략 좀 상당히 좀 통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만큼 가격 프라이스 메이커로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런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만 유일하게 가능한 전략입니다. 자, 어쨌든 어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테슬라의 주가 반등 때문에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을 했죠. 기본적으로 아진산업,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신 시스템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사실상 상당한 이제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인 메가터치인데 여기도 이제 테슬라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연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호황으로 접어드는 이런 구간에서는 어때요?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한 번씩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이 나오곤 하죠. 그래서 메가터치라는 종목도 같이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간략하게 테마 두 가지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장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종목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좀 크신 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까지 큰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살아남은 업체들이 기존에 이제 도태됐었던 업체들 싹 다 망하고 다 파산한 이후에 그 시장을 다 독점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살아남은 업체들은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보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단기적으로 9월 달부터 정말 시장이 최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지금은 그냥 주식을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돈 못 법니다. 이 어려운 시기 고비 넘기고 다음 급등 나오는 이런 시기들을 잘 기다려 보셔야 되는 거고 3분기 실적 무너진 국내 상장 업체들이 79%가 넘어요. 어제 이제 발표된 수치로는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다 어닝 쇼크예요. 그런데 자, 이 상황을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또 소비가 증가가 되기 시작하면 수출 비중이 70%가 넘어가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을 더 갖춰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잘 그려나가셔야지 그냥 우리나라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내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